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경유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이거 수급 상황 계속 업데이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7149님도 그렇고 우리 통신원이시죠. 이경님도 큰 트럭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소수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개별 기업 단위로는 이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어제 나란히라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수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재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좀 있다고 하는데 그쪽 주유소까지 가시는데 편도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소용이 없어서 이걸 권해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마지막 재고가 남아있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주에는 진짜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 사재기에서 가뜩이나 그 부족한데 가수요가 생길까 봐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여하간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 요거는 좀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는 금리나 요구권을 좀 공부해 볼게요. 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은 명백히 대놓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한선에다가 이 사람의 신용도를 놓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어느 회사 다녀요? 얼마 벌어요? 그동안 밀린 돈은 없나요? 이런 것들을 얹어서 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더 잘 벌거나 조금 더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지위에 올라갔다. 금리 인하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지유 중앙일보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해한 금리 인하 요구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대출을 갚아서 개인 신용 점수가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약정했을 그 당시보다 여건이 나아졌다라고 하면 금융사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이 좀 있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 요구권이 새로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그 홍보와 안내가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금융 소비자들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리를 내리면 금융사로서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기간 동안 금융사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왜 수용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기재해서 열흘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그 실적도 공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대출자가 취업하거나 승진하는 경우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 등 거의 모든 금융권에서 행사를 하실 수 있고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은행 앱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대출 페이지에 금리 인하 요구권 메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신청을 했는데 다 받아주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금융회사에 따라서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년에 최대 2번까지만 금리를 인하해주겠다 이런 약정을 두거나 만기 한 달 전부터는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는데요. 햇살론 같은 정책 자금 대출의 경우 또는 예금, 적금, 담보 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처럼 대출기간 전체가 고정금리로 묶여있는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회사에서
이제 주거래 은행과 연계해서 임직원들에게 제공해주는 네. 대출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기업 집단 대출로 분류되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까 고정금리 대출도 이거 해당이 됩니까 물어보셨는데 요런 경우에는 아예 그 금리로 계약이 된 거라 어려우시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책 자금 대출이 그 고정금리로 묶여 있어서 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3552님 보험 담보 대출인가요? 보험사에서 신용 대출 받으셨군요. 그러면 이거는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이 대출 받으시는 건데 신용대출 9%대인데 내가 입장이 달라졌다. 요거는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해당 보험사로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금융권에서 얼마나 수용을 합니까? 네, 지난해의 경우는요. 그 은행, 보험, 카드사, 금융권을 통틀어서 총 91만 건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에 34만 건이 수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률이 약 40% 정도입니다. 절반 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신청 건수 자체가 늘어나서 수용률이 다소 떨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는 이 신청 건수 자체가 20만 건에 불과했는데요. 근데 3년 만인 지난해는 91만 건으로 약 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은행권 고객 수는 2016년에는 11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는 22만 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어쨌든 소비자한테 불리한 제도는 아니고 아직까지 수용률이 높진 않지만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래요? 네,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이유를 댈 경우에 소비자로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 이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례로 어떤 은행이 내부 신용 등급이 개선되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사가 이렇게 내부 기준을 이유로 들어서 불수용을 통보하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 또 개별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이의 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게 뭐예요? 안 가르쳐주고 기준은 안 가르쳐주는데 우리 기준엔 미달이야 라고 하면 소비자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너는 예뻐서 금리를 낮춰줄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아서 요거는 금융당국이 좀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금리도 많이 올랐고 대출도 잘 안 되잖아요. 거의 주는 대로 받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권 말고 짧게 다른 방식으로 이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맞춤 대출 서비스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정책 상품을 포함해서 180여 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이 맞춤 대출 서비스 이용자는 평균 연 10%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평균 꽤 많이 낮출 수 있네요. 요거 꼭 맞춤 대출 서비스 요거 눈여겨볼 만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지유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